두 번째 소재가 뭐라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평형상수 K랑 반응지수 Q라고 하는 물리량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형의 이동이라고 했고요. 차이가 뭐냐면 두 번째 소단원은 출제자가 초기에 몰수를 주는 거야. 평형이야 아니야? 아니야.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평형을 향해 갈 때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진행하면 평형에서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피로 나눴을 때 평형 농도가 몇이 되는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평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초기 조건 자체가 이미 평형이야.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이미 안정한 곳에 변화를 걸어주는 거야. 변화는 당연히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변화는 좋을까 나쁠까? 나쁜 거야. 변화는 일단 나쁜 거야. 이미 안정한 상태에서 변화를 준다는 건 불안정해진다는 거거든. 평형이 깨지는 거야. 그럼 깨져서 죽어? 새로운 평형을 향해 갑니다. 이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초기 조건 자체가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어떤 변화를 걸어주냐? 농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압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 자체가 농도에 의한 평형의 이동, 압력에 의한 평형의 이동, 온도에 의한 평형의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쉬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의 이 변화는 부정적인 네거티브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걸어주면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석이 있는 곳에 코일을 돌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지죠. 패러데이 법칙 똑같아요. 통합과학 할 때 그거 하잖아. N극이 다가오면 좋아 싫어. N극이 멀어지면 좋아 싫어. S극이 가까워지면 좋아 싫어. 다 싫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변화를 상쇄한다는 건 이런 거야. 봐봐. 농도를 변화시킨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 이런 변화를 줬어. 그러면 높아진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낮추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농도를 낮추면 그게 싫으니까 높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별거 없죠. 압력을 높이면 줄이려고 하고요. 줄이면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예요. 온도를 높이면 낮추려고 하고요. 낮추면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심플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초기 조건에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었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걸까? 좋아요.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하면 Q값과 K값이 같은 상황이에요. 초기 조건에. 맞지? 그럼 농도가 됐건 압력이 됐건 온도가 됐건 뭔가를 변화시켰을 때 Q 또는 K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 알겠어? Q가 됐건 K가 됐건 원래는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 근데 뭔가 하나가 쉬프트를 해야 향해 가는 과정, 새로운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Q 또는 K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돼? 근데 K는 뭐 의존성이야? 온도 의존성이야.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져. 그러면 온도를 변화시킨 이 조건에서는 뭐가 변해? QK 중에? K가 변화해요. Q는 기존의 값,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뭐를 향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들아, 온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에서는 평형상수가 달라지니까 기존의 Q값이 변화한 K값을 향해 가겠지? 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는 온도도 바꿔. 그럼 QK 다 바뀌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 변인 통제 관점으로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킬 때는 온도 일정 조건을 걸어줄 거야. 그 말은 뭐가 일정하다? K가 일정하다. 그럼 뭐가 구조적으로 변해야 돼? Q가 변화해야 되는 거야. Q가 K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키면 변화한 Q가 기존의 K값을 향해 가겠지? 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뭐가 변하는지,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에 이동합시다. 얘는 좀 가벼워요. 농도를 변화시킬 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 높이거나 낮추거나. 근데 또 뭐가 있을까? 높이긴 높이는데 반응물을 높이거나 생성물을 높이거나, 낮추긴 낮추는데 반응물을 낮추거나 생성물을 낮추거나. 그래서 반응물을 높일 수 있고요. 반응물을 낮출 수가 있고, 생성물을 높이는 변화, 생성물을 낮추는 변화가 있습니다. 반응물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A랑 B가 평형에 도달해 있거든.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A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A를 넣으면 돼요. 그럼 된다고. 반응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용기 안에 존재하는 A만 쏙 빼내면 돼요. 그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물의 농도를 뭐 하는 쪽으로? 감소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야. 반응물의 양을 줄인다는 건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반응에 따라 달라? 무조건 정반응이야. 1대1 대응 관계예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 이유는 Q가 변하긴 변하는데 작아진 걸까 커진 걸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QK가 같은 위치에 있었지. 근데 농도를 변화시키면 K 값은 일정한데 Q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Q가 왔다 갔다 해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의 화살표? 오른쪽으로의 화살표가 만들어졌다는 건 Q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왼쪽으로 갔다는 거거든. 작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Q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예로 해볼게. 반응물의 농도를 줄이면요. K는 기본적으로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정의되지.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 그 값을 대입하면 얘 K라고 할 수 있어? 못해. 변화한 값을 대입하면 그때부터 얘는 뭐라고 해야 돼? Q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 Q 값이 어떻게 됐니?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커지는 거야. 기존에는 QK의 위치가 같았는데 반응물의 농도를 줄이면요. Q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Q가 기존의 K를 향해 가는 거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건 반응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는 쪽이야? 역반응이 가면 갈수록 반응물의 양은 증가하는 방향이죠. 봐봐. 변화로부터 그걸 줄이는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변화로부터 Q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방식이 쉽거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러한 농도, 압력,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Q값과 K값의 변화를 봤더니 항상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가더라 라고 정리해 놓은 사람이 르 샤틀리에야. 사람 이름입니다. 르 샤틀리에. 의 원리라고 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항상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 그 변화를, 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라는 뜻이야. 이게 훨씬 쉬워. 그래서 요걸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돼요. 증명한 것 뿐이야. 봐.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가볍게 들어보세요. 분모랑 분자 중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분자가 커진 거니까 Q값이 오른쪽으로 간 거고 변화한 Q가 기존의 K를 향해 가면 뭐가 진행돼?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성물의 양이 많아졌어? 좋아 싫어? 싫어. 생성물의 양을 뭐 해야 돼? 생성물을 줄이는 쪽이 어디야? 역반응이죠. 생성물을 줄이는 방향은 역반응. 역반응이 진행됐다? 왼쪽 화살표다? Q가 커졌다. 이렇게 가는 게 쉽더라. 생성물의 양을 줄이면 생성물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게 어디야? 정반응이에요.
Q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외워? 그럴 순 없고요.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야. N2랑 H2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이 반응이 실제로 비가역적이면 질소랑 수소를 넣었을 때 모두 다 암모니아로 생성되지. 이런 반응식을 만든 게 누구죠? 하버예요. 질소 비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이 반응은 비가역적이야. 아? 가역적이야. 그래서 질소랑 수소를 넣어놓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암모니아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질소랑 수소를 최대한 많이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고 싶은 거야. 고급 용어로 이걸 수득률을 높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어. 뭐가 있을까? 생성물의 양을 늘리고 싶어. 뭐가 있을까? 생성물의 양을 늘린다는 건 뭐를 우세하게? 정반응을 우세하게 진행시키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응물의 양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고.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럼 많이 만들면 돼. 아웃풋을 많이 뽑고 싶어. 그럼 인풋을 많이 넣으면 돼. 이 뜻이거든. 이건 과학적인 의미가 없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그럼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투입하면 돼. 이건 의미가 없잖아.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다는 걸까? 정반응을, 생성물의 양을 줄이면 돼요. 이게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를 하자면 봐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새끼가 하루에 딱 하나만 낳아. 그래서 하나를 뽕 나면 나 오늘 할당량 채웠네 이러고 더 이상 안 나. 근데 이 새끼가 알을 딱 낳는 순간 숨겨. 제거를 해.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슈퍼 너 오늘 일 안 해? 그러면 얘가 딱 봤어. 알이 없어. 나 오늘 안 쌌나? 하나 더 나. 낳는 순간 없애. 그러면 어디가 안 났나? 계속 싼다는 거야. 그런 취지거든요. 하버법을 일으키면서요. 뭐를 계속해서 특이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암모니아 충분히 만들었군 해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없애고 나니까 뭐야 덜 갔나? 하고 반응이 더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만 특이적으로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화학공학과를 가면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만 특이적으로 뽑아서 가역 반응이지만 실제 비가역처럼 완결, 소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이럴 때 써먹으려고 지금 르샤틀리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 얘가 좀 어려워. 압력을 변화시키면 Q가 됐건 K가 됐건 뭔가 하나가 변해야 새로운 평형을 향해 갈 건데 평형상수 K식은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거든요. 개수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이 식을 아무리 쳐다봐도 압력에 의해 정의되는 물리량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압력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압력 변화가 무슨 변화를 수반해야 될까? 압력이 변함으로써 뭐를 변화시켜야 될까? 농도를 변화시켜야 돼요.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은요. 농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변할까라고 하면 농도는 뭐분의 뭘로 정의돼? 부피분의 몰수로 정의되거든. 맞지? 압력을 쫙 줘. 실린더야. 추를 올려서 압력을 쫙 걸어줘. 그럼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압력을 증가시키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들어. 몰수가 줄어들어? 그건 아니야. 그럼 농도는 어떻게 돼? 분모는 감소의 분자는 일정이니까 전체 값은 증가해요. 오케이? 결국에 압력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농도 변화를 수반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부피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압력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부피가 꼭 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야. 압력을 바꾸면 부피가 달라져서 농도가 달라져서 Q값이 달라져야 돼. 순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한 5개. 압력 변화를 주면요. 이게 부피 변화를 수반하고요. 그게 농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게 반응지수 Q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하나라도 변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라도 변하지 않으면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만약 강철 용기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강철 용기가 있어. 철로 만든 용기거든. 여기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 수소, 질소, 암모니아가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어. 지금 압력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이 안에 헬륨 기체를 집어넣어. 왜 하필 헬륨일까? 일단 값이 싸고요. 또 C8, 족 같은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에 영향을 안 주는 기체를 그냥 넣은 거야. 그럼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높아졌지? 그럼 부피도 갑자기 커지니? 기체를 넣었으니까? 아니거든. 강철 용기야. 강철에다가 헬륨 기체를 넣으면 빵빵해지긴 하겠지만 막 부피가 늘어나진 않아. 부피 안 변해. 봐. 압력을 변화시키긴 했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 헬륨은 반응하지 않는 기체니까 몰수도 안 변하고요. 부피도 안 변해요. 그럼 뭐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몰수랑 부피가 안 변하면 농도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농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뭐도 달라지지 않아? 반응지수 Q도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평형의 이동의 기본적인 세팅은 초기 조건이 이미 평형이거든. 이미 QK가 같아. 근데 안 변해. 그럼 계속 같아. 그냥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험 세팅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실린더나 피스톤을 이용하게 되고요. 압력 변화랑 부피 변화는 실린더나 피스톤에서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반비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피스톤이 있어. 내가 외부에서 압력을 쫙 걸어줘. 부피 어떻게 돼? 무조건 줄어드는 거야. 바꿔서 얘기해볼까? 내가 이 기체를 꾹 눌러서 부피를 줄여. 그럼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압력 증가랑 부피 감소는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행되고 그런 건 없어. 꾹 누르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늘어나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그냥 반비례로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실린더나 피스톤에서요. 압력을 변화시킬 건데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죠.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까? 감소하니까 농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거든. 기체의 농도가 봐봐. 이 교실에 기체가 있지. 압력을 걸어줘서 이 교실 벽을 쫙 줄이는 거야. 부피를 줄이는 거야. 그럼 기체가 막 사라지니? 아니거든. 이쪽으로 몰리는 거거든. 계속해서 부피를 막 줄여. 그럼 점점 이쪽에 기체가 쫀쫀하게 있겠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압력을 주면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그 좁은 공간에 기체가 모이는 거니까 농도가 늘어나는 거야. 압력을 높이면 농도가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반응식 모두 기체 상태고요. 이렇게 있어. 여기서 평형상수 K 값은 N2의 농도 곱하기 H2 농도의 세제곱에 암모니아의 농도의 제곱이야. 압력을 2배 시켜볼게요. 그럼 부피는 2분의 1배가 돼요.
이 용기의 부피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각 기체의 농도가 모두 다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러한 농도 변화를 내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Q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질소도 변하고 수소도 변하고 암모니아도 변하는데 각각이 2배가 되니까 대입하면 분모는 총 몇 배가 될까? 2배가 된 숫자 곱하기 2배가 된 숫자의 세제곱이야. 분모가 몇 배가 돼? 16배가 되는 거거든. 분자는 2배가 된 숫자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값은 몇 배가 돼? 4분의 1배야. 그게 의미하는 건 Q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기존에는 QK가 같이 있었는데 Q가 작아진 거야. 그럼 변화한 Q가 기존의 K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아, 정반응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흐름을 따라와봐. 근데 내가 반응식을 요렇게도 써볼게. 역반응으로. 그럼 봐. 그냥 단순히 역반응으로만 쓴 것 뿐이거든. 근데 변화를 똑같이 줄 거야. 압력을 2배 했어.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돼? 2분의 1배. 그럼 농도가 몇 배가 돼? 2배가 돼요. 그럼 각 기체의 농도가 다 2배가 되지. 그 변화를 대입하는 순간 나는 Q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반응식에서는 분모가 몇 배가 되니?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식은 암모니아 농도의 제곱이잖아. 근데 암모니아 농도가 2배니까 그거에 제곱하면 분모가 4배가 돼요. 분자는 몇 배가 돼? 2배에 2배의 세제곱이니까 16배가 돼요. 그 말은 Q값이 몇 배가 된다야? 4배가 된다거든. 그럼 똑같은 반응 같은데 똑같은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이때는 Q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거든. 그럼 뭐가 우세하게 진행돼야 돼? 역반응. 결국에 똑같은 반응 같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차이에 따라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그 방향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졸라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 봐. 1대1 대응관계가 되는 건 얘네야. 머리 비우세요. 자, 반응물을 줄이면 뭐가 진행될까? 반응물을 줄이면 반응물을 늘리고 싶겠지. 뭐가 진행돼? 역반응. 어떤 반응이 됐건 반응물을 줄이면 무조건 역반응이 가요. 근데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정반응이 갈 때도 있고 역반응이 갈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반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계수관계에 결정돼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겠습니다. 압력 변화가 좀 어려워. 이게 수능 화학 2에 있던 내용이고 거기서도 킬러 파트거든요. 일반화 시킵시다. AA에 써두세요. BB에 자, CC가 되는 반응이다. D는 제낄게요. 여기서의 평형상수 K는 A의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압력을 증가시킬 때 증명하면 감소시킬 땐 그냥 반대라는 거 느껴져? 그러니까 증가만 시켜볼게. 압력을 N배 할게요. 증가라고 했으니까 N이 몇보다 뭐한 상황이야? 1보다 크다라고 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압력을 높이는 거야. 그럼 부피는 몇 배가 된다고 할 수 있어? N분의 1로 감소하는 거네. 그럼 농도는 몇 배가 돼? 부피가 으악 줄어들면? N배가 돼요. 근데 A만 N배가 돼? 아니야. 얘도 N배, 얘도 N배 다 같이 N배거든. 그 값을 대입하면 나는 Q가 아니라 K가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A도 N배고요. B도 N배면요. N에 A 플러스 B승 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분모는. 분자는 C의 농도가 N배인데 개수가 C니까 N의 C승배가 되는 거예요. 얘를 차분히 정리해보면 N의 C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지. 요거 배가 된답니다.
결국에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반응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몇 배가 되는가에 압력을 어떻게 했는가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얘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개수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만약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면 무슨 말이니? 반응물의 개수가 생성물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C-A 플러스 B는 양수야 음수야? C가 더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은 거죠. 근데 N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러면 1보다 큰 숫자에 마이너스 몇 승이 붙는 거야. 그럼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Q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 말이 뭐가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거야? 정반 끝났어. 봐봐. 졸라 복잡하잖아. 이걸 일반화 시킨 게 이 오빠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샤틀리에 오빠야. 얘가 뭐라 했냐면 압력을 증가시켰어? 다 필요 없고 압력을 뭐 하고 싶어? 줄이고 싶거든. 압력을 높였어? 압력을 줄이고 싶거든. 근데 이런 관계에서는 그게 정반응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압력을 줄이는 방향이 정반응이라는 거야. 개수가 작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체 분자수를 뭐 하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물론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상관없어.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이고 싶고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뭐야? 기체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개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썼을 때 있잖아. 우리는 아니고 제가 썼죠. 봐. 똑같이 압력을 높였어. 그러면 저쪽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뭐 하고 싶어? 낮추고 싶어. 근데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뭐라고? 기체 분자수를 줄이는 쪽이야. 근데 내가 반응식을 이렇게 썼을 때는 줄이는 방향이 어디야? 역반응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냥 감소하는 방향이 어딘지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Q값이 뭐 했구나? 커졌구나 라는 것만 끄집어내주면 되는 거야. 잠시만요. 한 번 더. 압력을 줄일게. 똑같다고. 압력을 뭐 하고 싶어? 높이고 싶어. 그럼 막 반응식에 따라 개수가 그럴 필요 없어. 압력을 높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압력이 높아져? 기체의 양이 많아져야 돼. 기체 분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이면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상해봐. 반응식을 이렇게 준 거야. 그래놓고 압력을 감소시켰어. 그러니까 압력을 뭐 하고 싶어서? 늘리고 싶어서 기체 분자수를 늘리는 쪽인 어느 방향을 채택해? 역반응을 채택해. 역반응을 채택했다는 건 Q값이 뭐 해졌다는 거야? 커졌다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반응식을 요렇게 주고 압력을 줄였어. 그러면 압력을 늘리고 싶을 거야. 어떻게 해야 늘어? 기체 분자수가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많아지는 쪽이 어디니 이번엔? 정반응인 거거든.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Q값이 어떻게 됐다? 작아져서 이렇게 가는 거죠. Q값이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요건 어때? 압력을 변화시켰는데 실린더나 피스톤 1위가 부피가 변화했는데 부피가 달라지면 몰수는 일정이니까 농도가 변화했어. 근데 Q값은 일정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압력을 n배 했어. 그럼 부피는 n분의 1배가 되죠. 그럼 농도는 n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평형상수식에 쑤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반응식이 이러면 어쩔 거냐에 대한 해답이야. 봐봐. 압력을 높였어. 그러면 압력을 뭐 하고 싶어? 줄이고 싶지. 근데 줄이는 방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인 거야. 줄이는 방향이 없으면요, 안 가요. 유지돼요. 늘어났는데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어. 줄이는 방향이 없어. 개수합이 똑같으니까. 그럴 땐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오개념을 갖지 마세요. 분명히 압력을 변화시켰으니까 부피가 달라지고요. 농도가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면 A 플러스 B랑 C가 같으면 이게 뭐가 돼버려? 0이 되지. 그럼 그건 곱의 항등원이잖아. 그냥 몇 배야 고급용어로? 1배, 1배가 된다는 거야. 분명히 각각의 물질들의 농도는 다 변했는데 이것들의 개수를 고려해 봤더니 Q는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K랑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증명한 거죠. 근데 기억을 하실 때는 쉽게 압력을 높이면 줄여야 돼. 그래서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안 가는 거야. 그럼 기억. 반응이 정으로 진행되냐 역으로 다 틀린 거야. 안 가니까. 니은. 압력을 변화시켜도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거야. 변한 거 맞아. 각각의 농도 다 변해. 근데 왜 안 가? 디귿. 반응지수 Q가 일정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리 잘 해보시고 우리 이거 해볼까? 황금알? 수득률을 높이자. 가역이야. 심지어 이게 K가 1보다 엄청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응에 가까운 평형을 유지하게 돼요. 이 반응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암모니아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싶어. 가장 쉬운 거 첫 번째. 반응물을 많이 넣는다. 근데 이건 짱구야.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많이 넣어. 의미가 없어. 두 번째 뭐 하면 돼? 생성물의 농도를 줄이면 돼. 정반응 쪽으로 갈 거니까. 세 번째 뭐도 있을까? 암모니아를 쭉쭉 뽑아내면서 뭐도 하면 될까?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면 돼?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이 어디야? 정반응이지. 정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압력을 변화시키는데 기체 분자수가 뭐 하는 방향이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할 거거든. 그럼 역으로 압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실린더에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걸 그냥 꾹 눌러. 그럼 반응 더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압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쭉쭉 제거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 수득률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지막 온도에 의한 평형의 이동. 이게 진짜 쉬워.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쉬울 수밖에 없어. 온도를 높이면 뭐 하려고 해? 낮추려고 해. 그냥 그거야. 근데 온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모든 화학 반응 과정에서는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는 둘 중 하나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오케이? 근데 늘어날 때 열 에너지의 형태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죠? 흡열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방출되는데 그게 열의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해. 자, 이 체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온도를 높였대. 주위의 온도입니다. 공간을 뜨겁게 하는 거야. 그럼 좋아, 싫어? 싫어. 차갑게 하면? 싫어. 다 싫은 거야. 온도를 높이면 싫어. 그래서 낮추려고 해. 그러면 공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이 물질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줘야 될까? 주변으로 방출해줘야 될까? 흡수해야 돼요.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한 번 더. 주위 공간의 온도를 낮추면 다시 한번 온도를 높이고 싶어져.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거. 온도를 높인다?
얘네가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주변으로. 그래야 주위 공간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거잖아.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정반응이면 무조건 흡열이니? 그런 얘기 할 수 있니? 못하지.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정반응이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정반응 쪽인지 역반응 쪽인지는 반응식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해소해 봐야 돼요. 해보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어. 이때 정반응이 흡열이다. 온도를 낮춘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까? 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야. 봐. 온도를 낮추면 싫어. 그래서 온도를 뭐 하려고 해? 높이려고 할 거거든요. 온도를 높이려면 생각하고 말해봐. 흡열을 해야 돼? 발열을 해야 돼? 발열이야. 열을 버려야 온도가 높아. 발열이 자발적으로 진행돼요. 근데 얘는 정반응이 흡열이라며. 그럼 역반응이 발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서는 온도를 이렇게 줬을 때 발열이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라고 하면 돼요. 그 말은 Q가 어디로 이동한 거야?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변화시킬 때는요, K가 변하는 거고 Q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 원래 QK는 같은 위치에 있었지. 애초에 평형의 이동 자체가 QK 동일한 상황으로 주니까. QK는 원래 같았어.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면 뭐가 이동해? 이번엔 K가 움직이는 거야. K 이 새끼가 움직여도 뭐가 뭐를 향해 가야 돼? Q가 K를 향해 가야 돼. 그 방향이 역방향이라는 거야. K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Q를 이동시킬지 K를 이동시킬지는 어떤 변화를 줬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온도 변화까지 이렇게 판단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Q가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좀 직접 판단하는 머리를 쓰는데 온도 변화에서는 제가 화투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발전기에서 졸라 문과야. 이 새끼 이거 방향 못 찾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외우라 그래. 왼쪽이 N극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류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외우라 그래. 봐봐.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 방향 바뀌는 거야. 그렇지? 회전 방향 바꾸면 전류 방향 바뀌는 거야. 극도 바꾸고 회전 방향도 바꾸면 반대의 반대니까 그대로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4가지일 때는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게 봐봐.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둘 중 하나야. 그리고 정반응이 흡열이거나 발열이거나 둘 중 하나야. 맞아? 그러니까 요걸 곱사건 해주면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외울 거고요. 요건 외워놓으면 개꿀입니다. 정반응이 흡열일 때 온도를 높이는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먼저 예측해보면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뭐 하고 싶고? 낮추고 싶어. 공간의 온도를 낮추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흡열이 일어나야 돼. 그게 어느 방향이야? 정방향이죠.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Q랑 K 중에 뭐가 이동한 거야? K가 이동한 거야. 온도를 바꿨으니까. Q는 가만히 있고 K가 어딘가로 이동해서 정반응이 일어났대. 오른쪽 화살표지. 그럼 K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3개가 세트로 간다는 뜻이야. 정반응이 흡열이고 온도를 높이면 K가 커진다. 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반응이 흡열이고 온도를 높일 때는 K값이 커지는 쪽으로 가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봐봐. 이걸 알면 정반응이 흡열이야. 똑같지? 근데 온도를 낮췄거든? 그럼 K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 Q는 가만히 있는데 K가 작아져. 그럼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진행된다. 이걸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이거는 좀 체화를 시키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외워야 써먹기가 좋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 안 주고 역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 주면 어떡해요? 그냥 단순히 반대야.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다 떠먹여주네. 역반응이 발열이다 이렇게 나왔어. 역반응이 발열이라는 건 정반응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흡열 똑같고 온도 바뀌었네. 그럼 K가 작아지겠네. 역반응 가겠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외워놓으면 좋다. 오케이, 좋아요.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해보시고 뒤에 일상생활에서의 평형의 이동, 활용 이런 파트는 제가 딱히 수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기고 숙제는 189쪽까지 해오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읽어보시고 근데 좀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끝.